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만 3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새로 등록됐다고 하는데요. 동물 유기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현황과 함께 반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아지들이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주인과 함께 공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공원 산책로 곳곳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 봉투가 자리하고 전용 화장실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매일 산책 때문에 나와요. 강아지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고 일단 목줄 풀고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생기고 나서 거의 계속 오는 편이고 일주일에도 몇 번 와요. 반려인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시설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역마다 이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아예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전담조직 센터를 만들고요. 반려동물 복지 정책도. 수원의 경우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2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새로 등록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누적 반려동물의 수도 8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동물까지 포함하면 15에서 20만 마리가 있을 것으로 수원시는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한편으로 매년 900마리 내외의 동물 유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수원시는 전담센터를 통한 인식교육으로 동물 유기를 줄이고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방안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용 규모를 한 40에서 50수 정도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원거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그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입양 카페를 조그맣게 구성을 해놓고 이런 추세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특히 코로나19 기간 도내 전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난해 등록된 동물은 9만 1천여 마리. 2021년엔 무려 16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이 새로 등록됐고 최근 3년 동안 등록된 수만 해도 33만 마리가 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동물의 누적 수는 95만여 마리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최근 3년 사이 등록된 겁니다. 경기도는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145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도 많아 매년 도내 전역에선 2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대나 물림사고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등 지자체 5곳에는 이미 전담팀이 꾸려졌고 경기도 또한 올해부터 동물복지과 외에 반려동물과를 새로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반려동물과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아울러 반려인을 위한 놀이터 등 문화휴식 공간 제공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교육 기존 동물복지과에서는 등록 활성화를 유지하여 동물유기 예방책을 지속 추진하고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법에 따라서 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 대책 등 복지 기능을 경기 지역 반려동물 150만 시대.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과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함께 비반려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운영해온 지자체 사례와 반려 정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어서 이재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6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의 동물들은 20일 정도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17일 안에 주인이나 새 양육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시에 반려가족과가 신설되면서 보호기간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40일로 늘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비 자체 예산을 더 수립해서 지금 30일까지 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는 유기동물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명절이나 휴가철에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성시가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는 데 쓴 예산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정책이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양육자들도 반려가족과가 신설된 사실은 알지만 어떤 일을 하는진 잘 모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려동물과가 생긴 거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의료비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달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듯이 얘네들도 국가에서 약간 혜택받는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려견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도 유기동물 중심의 반려동물 정책이 인식 개선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반려동물과 양육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지적, 공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결국은 보호자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육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자 4명 중 1명이 동물 행동 문제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려견을 또 입양해서 기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양육자들 사이에선 반려동물 지원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첫 발을 떼고 있는 지자체 반려동물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양육자와 반려동물은 물론 비양육자까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